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난다. 예측 불가 총선 격전지. 4.15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에서 어떤 정당에 누가 당선이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막 밤 늦게까지 관련된 내용을 여기저기서 찾아보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오늘은요, 그중에서 상당히 팽팽한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 접전지 인천 연수구의 후보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 후보와 연결해서요, 상대 후보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단일화 의견 혹은 지역구 선거 전략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일영입니다. 요즘에 선거운동 물론 뭐 조용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조용하게 해야죠. 요즘 시국이 그러니까 해서. 그렇지만 열심히 처음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셨습니까? 네. 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제 그 지역구의 상대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상당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 정일영 후보는 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본인의 PR을 하시든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인지도가 몇 달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저도 인천공항 사장을 했고 국토교통부에 3년 근무하고 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나서 지금까지 100일 넘게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지금 아마 인지도가 똑같을 겁니다. 그런가요? 네.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정의당 네. 이정미 의원하고 이 정일영 후보하고 혹시 단일화하는 거 아니었느냐,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한테 집중적으로 단일화 요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제 생각은 좀 말씀을 사전에 드렸는데 그 SNS 이런 걸 통해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반대했고 왜냐하면은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정당 우리 당원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다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기기 위해서 서로 철학이 다른 후보들이 인위적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국민들께 꼭 그렇게 좋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시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민주당하고 총선 후보 단일화를 원래 좀 할 마음이 있었었는데 민주당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러면서 약간 민주당에게 여러 가지 거를 미루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긴 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 후보가 보시기에 이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관계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정의당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하여튼, 우리 민주당은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정했고요. 원래부터 단일화 안 하실 생각이었군요. 네, 저는 이제 원래부터 안 할 생각이었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얼마 전에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당 민현주 후보 탈락하고 민경욱 후보가 사실은 제공차원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민경욱 후보가 현역 의원 아닙니까? 당시 이 상황에서?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안 해도 난 상관없다. 나는 무조건 이긴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예요? 최근에 바로 지난 일요일 날 저녁에 KBS에서 여론조사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보면은 저와 민경욱 후보가 소수점까지 같은 1등으로 나왔어요. 둘이 똑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의당 후보님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진정성 갖고 하면은 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어제 이제 정일영 후보에게 김동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민주당의 이 기호를 받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뛰어드는 것이 옳으냐, 친박 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후보님께 여쭙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얼마 전까지 단일화를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네. 단일화가 이제 안 되면서 갑자기 또 저를 그렇게 완전히 근거 없이 그렇게 저를 공격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답변할 그런 못 느낄 정도로 좀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공직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 공직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지, 제가 무슨 이쪽 저쪽 정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참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서 본인이 직업과 관련해서 일을 한 것이고, 그것과 정치, 그렇죠. 정권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 나를 그렇죠. 공격하는 걸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저는 전문성을 갖고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구에서 가장 큰 현안은 제가 알기로는 GTX 비노선 조기 착공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정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이력에 비춰봤을 때는 제일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하던 업무들이고요. 이제는 제가 또 국토교통부에서 오랫동안 하던 업무이고, GTX만 해도 제가 전에 철도국장 할 때 업무를 좀 했었고요. 그때 기초적인 걸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GTX가 예비 탄생 통과는 했지만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해본 경험이 많고 또 일머리 아는 제가 또 여당 후보니까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KTX 민영화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라서 그 당시 예전 정권에서도 요직을 맡겼고, 또 지금도 이렇게 그 공천을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군요. KTX 민영화는요. 네.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그 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네. 근데 저를 마치 KTX 민영화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네. 저는 KTX 민영화를 추진한 적도 없고 그런 만한 자리에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제발 그런 말씀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 후보에 대해서 지금 서로 약간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 거군요. 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답답하네요. 네,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요,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항공업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매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구조조정도 있고 여객기 반납도 하고 있고, 또 뭐 항공회사의 그 하청업체는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다 사직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셨기 때문에 이거를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네.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참 걱정입니다. 제가 작년 4월까지 인천공항 사장 3년 3개월 하면서 비정규직을 1만 명을 정규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오셔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했고요. 그렇게 이제 또 이 공항 제2터미널도 오픈하고 이게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만 해도 하루에 승객이 2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만 명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하여튼 고통 분담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그 고통을 나눠 가져야 되고요. 임대료 같은 것도 좀 더 깎아줘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항공업계가 옛날같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항공사뿐만 아니라 공항공사라든지 정부가 같이 좀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코로나19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온 국민이 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총선 앞두고 통합당에서는 1인당 50만 원 지급하자, 민주당에서는 4인당 100만 원 지급하자, 이런 얘기 좀 나오는데, 이러한 그 각 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액수가 문제인데, 금액이. 그래서 우리 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저께 이제 중요한 당의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 건의할 거고, 여당에서 4인당 100만 원 지급을 이제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겁니다. 저는 그게 빨리 국민들께, 제가 이제 유세당이다 보면 국민들께서 물어보세요. 언제 주냐고, 빨리 달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빨리 받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어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 야당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빨리빨리 그렇죠. 시급하게 주는 게 좋겠다. 빨리 해야죠. 국민들이 빨리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네,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연수울은 사실 보수 성향이 강한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계속해서 집권해온 지역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구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인천공항 아까 말씀드린 사장도 하면서 전에 또 이제 이 송도 지역하고 인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인천공항과 연수을, 송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동춘, 옥년 지역이 포함되는데요. 이 지역은 공항과 바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공항 경제권으로 개발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마이 산업 같은 큰 산업들이 공항하고 바로 붙어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 단지, 마이스, 관광객, 첨단 산업을 더 유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공항 경제권으로 개발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권도 더 활성화될 걸로 보고 제가 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이쪽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연수을 선거구에 이제 포함된 송도 1, 2, 3, 4동 주민들이 그 네. 4일 날 지역 현안을 네. 논의하는 토론회를 원래 이제 개최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우리 후보는 참석을 안 한다 이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여기 이제 그 카페에서 주관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론 주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고 그 카페에 올렸고요. 그때 다른 행사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고 대신 내일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내일 후보 토론회에 가서 소상하게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겁니다. 절대로 피하거나 뭐 다른 게 아니고 오해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때 그 토론회는 사실 지난번에 송영길 후보가 또 한번 불참한 적이 있어서 왜 민주당 사람들은 계속 불참하나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같은 토론회는 아닙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송일 시장님 어떤 토론인지 모르겠고요. 네. 제가 했던 것은 우리 송도 지역에 있는 일반 카페입니다. 일반 카페에서 하는 거였는데 본인이 네. 보기에는 거기는 좀 뭐 참석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건가요? 네, 제 개인적인 또 여기 일정이 거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장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카페에 또 올렸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입장인지를 다 하셨을 겁니다. 네. 대신 내일 이제 새 후보가 토론한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훨씬 시간도 길고 거기에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지역구에 출마하신 후보로서 지역 구민이라던가 이제 본인이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죠. 네, 우리 든든한 여당의 검증된 실력 있는 또 힘 있는 후보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주민 여러분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4월 15일 날 꼭 저를 좀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후보였습니다.